네, 자, 반갑습니다. 자, 제목이 좀 난해하죠? 자, 여러분 도커 파일이 없어도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를 할 수 있다 라는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때 정말로 도커 파일이 없어도 된다 라고 한다면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는 전제가 단넷으로 앱을 만들 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린시플 클라우드 아드보카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도커에서 이제 한국 처음으로, 한국 최초로 도커 캡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깃허브 그리고 링크드인 프로파일은 저렇게 생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제가 또 누군지 궁금하다 하시면 구글에서 이렇게 저스틴 검색해 보시면 바로 첫 번째 나와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도커 파일 없이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도커 파일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는 아무래도 컨테이너를 이미 많이 써보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컨테이너에 대해서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일단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도커 파일이 뭔지부터 약간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커 파일은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스펙이에요. 명세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거다라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런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어떤 OS를 기본으로 가져갈 것이냐, 예를 들어 우분투 기반으로 갈 것이냐, 알파인 기반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런 기본 이미지가 있을 거고 거기에 내가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이제 할 거냐, 그런 작업 디렉토리를 할 거고 추가적으로 환경 변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필요하다면 어떤 명령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추가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서 컨테이너를 이제 돌릴 때, 올려서 돌릴 때 어디서 시작을 할 것이냐, 엔트리 포인트도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도커 파일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이 쓰신 분들은, 익숙하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제로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컨테이너 세계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되게 복잡해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허들이 높아서 그럼 이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도커 데스크탑을 쓰게 되면은 이제 도커 CLI가 있잖아요. 그때 명령어가 도커 이닛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명령어를 딱 하면은 자동으로 내 코드를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가지고 알아서 도커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실 처음 해주니까 굉장히 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도커 파일을 이제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하는 작업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한번 도커 파일을 통해가지고 도커 이닛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도커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있고요. 제가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API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있고 웹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넷으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제가 docker init이라는 명령을 쳐볼게요. 딱 쳐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저는 단넷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한번 더 켜볼게요. 자, 이렇게 처음에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저는 단넷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이렇게 처음에 디텍티드가 됐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도커 이닛은 자동으로 단넷, 고, 파이썬, 노드, 러스트 쫙 여러 가지 언어들을 자동으로 디텍션을 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프로젝트가 이제 메인이냐 하고 웹앱으로 할 거다. 그리고 어떤 단넷 버전을 쓸 것이냐, 8.0을 쓸 거다. 그럼 이제 어떤 포트를 너는 접속을 할 거냐. 기본이 8080인데 저는 이거 백엔드 API라서 5050번을 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짠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그러면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도커 파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없던 도커 파일이 생겼죠. 녹색이 된 건 방금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쭉 생겨서 기본적으로 세팅이 나는 요런 그 알파인 이미지를 갖고 이제 도커 파일을 이제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거야 라고 도커 파일을 딱 세팅을 해줘요. 그렇죠? 요게 바로 이제 도커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세팅을 해줬는데 나는 그러면은
알파인 이미지 대신에 다른 걸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뭐 알파인 대신에 뭔가를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블 시즐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기본적인 스타팅 포인트는 이 도커 파일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커 빌드 해가지고 빌드 명령을 써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이 이제 하나가 있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커 이닛을 통해서 도커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거 생각을 해봐야죠. 그런데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도커 파일 자체가 하나의 코드죠. 그리고 도커 파일은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 하나당 도커 파일도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이제 컨테이너를 활용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이 많은 높은 확률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져간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애플리케이션의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애플리케이션 10개, 20개 이렇게 늘어난다면은 과연 도커 파일도 거기에 맞춰서 10개, 20개씩 늘어나야 돼요. 코드를 관리하는 것 자체, 도커 파일도 하나의 명세고 코드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이제 그 포인트가 생기죠. 그러면은 그 관리 요소를 줄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도커 파일 없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조금 아까 이제 전제가 이제 그랬었죠. 단넷으로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단넷에서는 MS 빌드라는 이제 툴이 있습니다. MS 빌드라는 툴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단넷 빌드, 단넷 퍼블리시라는 명령어를 할 때 이 MS 빌드의 옵션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넷 앱을 빌드를 할 때 이제 사용을 하고, 그때 명령어가 이거죠. 단넷 퍼블리시라는 명령을 통하면은 그때 옵션을 이걸 주는 거예요. 퍼블리시 컨테이너라는 명령어를 주게 되면은 얘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아티팩트를 만들 때 아티팩트를 그냥 DLL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컴파일을 해서 컨테이너 이미지 안으로 집어넣는 것까지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옵션을 OS는 리눅스로 정해주고 아키텍처는 예를 들어서 x64 베이스로 간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눅스 베이스에 리눅스 기반의 64비트 아키텍처 형태로 간다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그렇게 만든다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도커 파일 없이 한번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있고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도커 파일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지워볼게요. 필요가 없으니까. 자, 지웁니다. 다 지웠어요. 다 지웠고, 자, 지운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지금 웹 애플리케이션 쪽에 있죠. 자, 웹 애플리케이션 쪽에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올려대로 나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조금 더 컨테이너 화면을 넓혀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살짝 없애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명령어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명령어를 줘보겠습니다. 자, 이거죠. 웹 애플리케이션을 퍼블리시를 해라. 그런데 옵션을 퍼블리시 컨테이너라는 옵션을 주고 방금 보여드렸던 리눅스 기반의 64비트 아키텍처로 해라. 짠 하고 하면은 짜라랑 해가지고 지가 막 빌드를 해요. 빌드를 하고 자, 컨테이너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짠 해서 컨테이너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만들어졌죠? 자, 컨테이너 이미지는 여기에 이렇게 보일 거예요. 방금 만든 컨테이너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죠? 이거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실까요? 근데 여기 이제 AMD 64에 이제 그 버튼 떠 있죠. 왜냐면 저는 리눅스 기반의 x64 OS를 했어요. 근데 제 컴퓨터는 일단은 이제 실리콘 기반의 ARM 아키텍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ARM 아키텍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달라서 얘가 이제 그런 마크가 나오는데 그건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진 않고요. 이렇게 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자, 이번에는 API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PI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동일한 옵션이죠. 단지 애플리케이션은 API 앱으로 바꾼 것밖에 없는데, 자, 그때 여기서 잘 보시면은 저는 이제 아무 세팅을 안 했어요. 아무 세팅을 안 했는데 알아서 이제 여기 API 앱이라는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태그를 네이티스트로 걸어주고 베이스 이미지를 이렇게 단넷에 ASP.NET 8.0 그 이미 베이스 이미지를 가져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디폴트로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별다른 옵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이걸 이제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이제 API 앱을 5050번으로 포트를 놓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은 돌아가죠? 제가 그럼 요거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나오죠? 근데 여기다, 요거는 이제 웨더 포카스트라는 API 앱이기 때문에 이렇게 뒷단에 API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컨테이너미가 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은 제가 이건 다시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자, 컨테이너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사이즈가 대충 220메가 정도 분절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아까 제가 만들었을 때 기본 이미지가 제가 아무 설정을 안 했지만 기본 이미지가 이렇게 ASP.NET 8.0이라는 걸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난 기본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자, 기본 이미지를 바꾸려면은 자, 여기에 요 C#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요 단넷 파일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제가 요 부분을 살짝 코멘트를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로 되어 있나요? 베이스 이미지가 아까 보였던 그 단넷 이제 ASP.NET 8.0이 아니라 ASP.NET 8.0의 노블 치즐드 이미지예요. 즉 우분투 기반의 치즐드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베이스 이미지를 이렇게 바꿨어요. 자, 바꾸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건 지금 제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했으니까 한번 웹 애플리케이션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빌드를 하면은 자, 어떻게 되나 보시죠? 쫙 빌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기본 이미지가 이걸로 바꾼 거 보이시죠? 아까는 ASP.NET 그냥 그 8.0이었는데 지금 ASP.NET 8.0에 노블 치즐드로 바뀌었어요. 즉 우분투 24.04 이런 간 거죠. 이 상태에서 만들어진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반으로 줄었죠. 이렇게 111메가로 줄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220메가 조금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치즐드 이미지로 바꾸면서 베이스 이미지가 줄어드니까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컨테이너의 이미지 사이즈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포를 한다거나 할 때도 어떤 이제 그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업로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절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또 재밌는 거는 그렇다면은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이제 볼게요. 제가 지금 또 뭔가를 할 건데 지금 그 환경 변수를 한번 넣을 거예요. 그 도커 파일에는 우리가 환경 변수도 임의로 이제 작업을 시킬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요 컨테이너 이미지 요 밑에다가, 자, 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자, 요걸 한번 딱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었어요. 자, 요건 이제 명령어가 이거죠. 컨테이너 인바이런먼트 베리어블이라는 고 이제 프로퍼티를 속성을 주고 키는 헬로, 그 다음에 밸류는 월드, 헬로 월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걸 바탕으로, 자, 이걸 세이브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짠 하고 실행을 시켰어요. 일단 빌드를 했어요. 자, 이미지를 빌드를 하면은 이제 요 환경 변수까지 들어간 거겠죠. 그죠? 그럼 실제로 제가 도커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뭐 보이진 않지만 제가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시키면은, 자,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자, 3000번 포트다 라고 해놓고, 실행을 시키면은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요. 그 다음에 여기 인스펙트로 볼까요? 인스펙트로 보면은 쫙 이제 요게 실제로 컨테이너가 지금 돌아가는 그 환경의 OS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 이 환경 변수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헬로 월드가 들어오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환경 변수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하나 또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두 개는 또 지워볼게요. 자, 이미지 자체를 이제 지워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 게 뭐냐면은 그 지금 제가 작업을 했던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요거예요. 컨테이너 베이스 이미지, 그리고 컨테이너 이제 이미지 이름, 웹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태그, 레이티스트, 요거를 CS 프로젝트 파일, 즉 단넷 애플리케이션 할 때 거기에 속성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얘가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한번 요거를 이렇게 그 추적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PI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주석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주석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주석 처리를 했다는 얘기는
요 값은 이제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의도는 뭘까? 아예 커맨드 라인에서 요 프로퍼티 자체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를 화면을 살짝 클리어하고 여기서 이번에는 API 앱을 이렇게 명령어를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어를 줬어요. 자, 이 명령어를 보시면은 똑같죠? 아까 내용이랑? 아까 그 프로퍼티 있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단지 차이가 p 컨테이너 베이스 이미지라는 프로퍼티를 커맨드 라인 상에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컨테이너 리포지토리 이름도 API에 태그 이름도 레이티스트라고 해서 여기에 있던 여기 위에 있던 요 내용을 여기 제가 주석을 쳤던 요 내용을 그냥 커맨드 라인에서 옵션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동일한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걸 잠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짠,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쭉 만들어지고, 자, 만들어졌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만들었어요. 자, 똑같이 이제 똑같은 옵션을 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또 똑같은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걸 도커 데스크탑에서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미지가 제가 치즐드 이미지를 썼기 때문에 아까 220메가에서 절반 정도 줄어든 한 110메가 정도가 되는 이렇게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내용들은 도커 파일 없이 바로 그 단넷 애플리케이션의 옵션, 단넷 빌드한 옵션만 조정을 하는 것만으로 인해서 충분히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도커 파일을 만드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 헷갈릴 것 같아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방법으로 단넷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걸 한번 써보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도커 파일이라는 별도의 파일을 새로 만들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된다면은 다양한 옵션을 우리가 커맨드 라인 상에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GitHub 액션이나 아니면 CI/CD 파이프라인 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었을 거라고 한다면 단순히 옵션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로바로 그때그때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 앱이 컨테이너가 두 개가 있잖아요. 웹 애플리케이션과 그죠? 그 다음에 API 애플리케이션 두 개가 있는데 서로 사실은 그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컨테이너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두 개를 통신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예요. 통신하게 하려면은 뭔가를 수정해줘야 됩니다. 코드 부분을 수정해줘야 돼요. 그거는 어딜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도커라는 그 명령어를 통해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 물려놓고 거기서 막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좀 복잡하니까 그래서 나왔던 개념이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개념이죠. 그래서 도커를 쓰게 되면은 도커 컴포즈라는 걸 쓰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자,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얘기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어진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우리는 동시에 실행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도커 컴포즈라는 이제 그거예요. 조금 말씀드렸죠. 컴포즈는 여러 개의 이제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그 툴인데, 자,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느냐. 딱 이 명령어를 쓰는데요. 이제 그 야물 파일이 하나 있어요. 컴포즈 관련된 야물 파일이 하나 있어서 그 야물 파일을 그냥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때 야물 파일을 작성을 하는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야물 파일을 컴포즈 파일을 만들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바로 갖다 쓸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빌드를 해서 쓸 것이냐 등은 우리가 거기 안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한번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자,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닫아볼게요. 자, 닫아보고 이것도 클리어를 한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제가 맨 여기다 미리 만들어 놓은 컴포즈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 있어요. 이걸 열어보면은 이렇게 나는 API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실행을 시킬 거야. 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실행을 시킬 거야. 돼 있어요. 그럴 때 웹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 이미지 이름을 웹앱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API는 API 앱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그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나는 API 땡땡 레이티스트라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난 이걸 쓰겠어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미지가 없다면 여기에 그 도커 파일의 위치를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럼 도커 파일이 자동으로 이제 빌드가 되면서 도커 파일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도커 파일을 통해서 앱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API 앱과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이렇게 해서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생깁니다. 즉, 웹 애플리케이션은 API 애플리케이션을 저 주소로 API에 땡땡 8080 포트라는 걸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8080 포트는 사실 컨테이너 내부 포트란 말이에요. 내부 포트예요. 나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3000번으로 노출을 시켰고 API 애플리케이션은 5050번으로 노출을 시켰는데 그 컨테이너끼리 통신할 때는 내부 주소인 8080 주소로 포트번호로 통신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이제 코드를 살짝 바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웹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5051번으로 이제 백엔드를 이제 호출을 하고 있는데 요거 대신에 나는 API 앱에 8080번으로 호출을 하겠어! 라고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때문에 그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은 요 API에 8080번을 알고 있으니까 어디가 어디였어? 여기 있던 컴포즈 파일에 요 내용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요걸로 이제 디스커버리가 됐으니까. 자, 요걸 갖고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바꿨기 때문에 한 번 더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할게요. 자, 빌드를 한 번 더 해보고 그럼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가 요걸 반영을 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빌드를 한 상태에서 자, 컴포즈 파일은 어떻게 실행을 시키느냐? 컴포즈 파일은 어떻게 실행을 시키느냐? 자, 여기서 제가 있던 그 컴포즈 파일을 이렇게 호출을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자, 이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보이면은 여기 맨 밑에 보이죠? 요거 도커 컴포즈 하고 파일 위치를 도커 컴포즈 야물 파일을 지정을 하고 업 한다는 얘기는 컨테이너를 이제 시켜서 실행을 시켜라 라는 거니까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은 쫙 해서 돌아가는 게 보이죠. 자, 이거 돌아갔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느냐? 지금 제가 그 프론트엔드를 3000번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죠? 3000번으로 세팅을 해놨으니까 자, 제가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프론트엔드를 실행을 시킬 수 있게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뚫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웹브라우저를 이제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실행을 시킵니다. 자, 실행시키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웨더 쪽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이제 애플리케이션 백엔드 API를 호출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제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켜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자, 제가 여기서 계속 실행을 시킬 때마다 계속 바뀌는 게 보이죠.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계속 호출이 되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컴포즈 이제 도커 컴포즈 파일을 활용을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요건 제가 이제 멈추겠습니다. 자, 멈추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도 좀 삭제를 할게요. 여기서 실제로 컨테이너는 자동으로 알아서 컴포즈가 여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세팅을 해주니까 작업을 하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도커 컴포즈도 하나의 파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도커 컴포즈 파일도 관리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애플리케이션 2개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여러 개가 된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하면은 그 컴포즈로 계속 거기다 파일을 애플리케이션 추가가 될 때면 계속 그것도 이제 코드 형태로 관리돼서 리포지토리에 푸시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마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빌드하고 실행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겠죠. 자, 그때 나오는 게 다넷 아스파이어라는 기입니다. 그래서 다넷 아스파이어는 그 이제 프론트와 백엔드와 뭐 데이터베이스와 등등등 어떻게든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빌드를 해주고 배포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이건 되게 재밌는 게 다넷 아스파이어를 쓰게 되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론트와 백엔드 오케스트레이션 것까지 다 좋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은 어디가 죽었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 번에 쫙 트레이싱을 해줄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바로 이제 옵저버빌리티, 관측 용이성이고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넷 아스파이어를 통해서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은 그게 어디에 배포가 되든 배포가 된 위치 거기에 해당하는 커넥션 스트링을 만들어줘요. 프론트
지금 계속 저는 로컬에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로컬 호스트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로 배포를 한다면은 클라우드로 배포된 주소들 있잖아요. 그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게 이제 단내 아스파이어가 하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는 어떤 쿠버네이티스 클러스터에도 동일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픈스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애저, 아마존, 구글 어디든 쿠버네이티스 클러스터가 돌아간다면은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은 또 재밌는 거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기 때문에 단내 아스파이어긴 하지만 컨테이너만 오케스트레이션 해줄 수 있으면 되잖아요. 실제로 어떤 앱이든 자바로 만들어졌건 파이썬으로 만들어졌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졌건 컨테이너 이미지만 있으면은 동일하게 그 오케스트레이션 모델 안으로 갖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단내 애플리케이션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서 최대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화면 이제 없애고요. 이제 컨테이너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아스파이어를 이제 먹여준 자, 그거를 한번 스위치를 해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꾸면은 자, 뭐가 또 잠든. 자, 요거를 일단은 리버트를 하고 자, 리버트를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다시 스위치 아스파이어 스위치를 하게 되면 이제 스위치 바뀌었죠. 그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자, 웹 애플리케이션과 API 애플리케이션만 아까 있었는데 여기 앱호스트와 서비스 포트가 있죠. 이게 이제 아스파이어로 이제 묶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아스파이어의 앱호스트를 열어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API 앱을 실행을 시킬 거야. 그리고 나는 웹 앱도 실행을 시킬 거야. 그런데 이 웹 애플리케이션은 API 앱을 같이 참조를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만 해주는 거죠. 선언을 해주면은 자동으로 이제 이게 돌아갈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단내같이 런을 하게 되면은 좀 제가 요까지만 이제 보여드리고 바로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스파이어 앱호스트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프론트와 백이 보이고 동시에 대시보드까지 같이 보여요. 그 두 개를 같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자, 돌아가고 있죠.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실행이 된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갔죠. 자,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이런 대시보드가 보여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게 프론트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럼 여기서 웨더를 계속 이제 호출한다고 쳤을 때, 그럼 데이터가 막 이제 계속 호출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로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웹 프론트엔드에서 이 백엔드로 어떻게 호출이 되고 그런 게 쫙 한눈에 보이죠. 이게 바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오픈 텔레메트리를 활용한 관측 용이성을 한 거고요. 중간중간에 만약에 백엔드가 이제 고장이 났다 그런다면 여기 또 뜨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한 번에 한눈에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은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돌리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요 앱 호스트 파일을 단넷 런 통해서 마니페스트 파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니페스트 파일 만듭니다. 쫙 하면은 이제 마니페스트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마니페스트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아마 컴포즈 파일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아스파이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이런 API 앱을 빌드할 거야. 그때 이런 환경 뉴스들을 다 집어넣을 거야. 마찬가지로 API 웹앱도 만들 건데 단넷 프로젝트를 통해서 직접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거고, 그때 이런 환경 뉴스를 다 집어넣을 거라고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마니페스트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또 다른 툴을 써서 그걸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요 명령을 치게 되면은 이제 마니페스트 파일, 방금 만든 마니페스트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컴포즈 형태로 도커 컴포즈 파일을 만들어줘라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지금 파란색으로 된 명령어 보이시죠? 아까 제가 도커 퍼블리시 단넷 퍼블리시 명령을 써서 만들었던 거랑 똑같죠? 요게 자동으로 이제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API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웹앱도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방금 만들었죠. 요 똑같은 형태의 도커 컴포즈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이제 12번 포트를 통해서 프론트엔드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 애플리케이션, 요 컴포즈 파일을 실행을 시키려면 아까랑 똑같이 그 도커 컴포즈 업 명령어를 치면은 되겠죠? 일단 쫙 치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서 자, 12번 포트를 딱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똑같은 게 나오고 여기서 웨더 쪽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뒷단이나 돌아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자,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 도커 이닛 명령어로 굉장히 쉽게 이제 도커 파일을 만들 수 있었죠. 더군다나 도커 파일 없어도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단연 아스 파일을 통해 가지고 도커 컴포즈 파일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쉽게 클라우드 배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혹시나 이 전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한번 찍어두시고요. 아니면 QR코드 꼭 보시고 나중에 뭐 파일을 공유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테이너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좀 밖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